안녕하세요. 요즘 보험 관련 뉴스 정말 많이 쏟아지잖아요. 실손보험료가 또 오른다는 얘기부터 AI가 보험을 추천한다. 은행이 코인을 만든다. 혹시 이런 소식들 보면서 이게 다 무슨 소리지? 하고 좀 정신 없으셨죠? 오늘 저희가 바로 그 기사 뭉치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사실 기사는 정말 많은데 그 행간에 숨어 있는 진짜 의미, 그걸 파악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내 돈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가 참 쉽지 않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이 복잡한 뉴스들 속에서 청취자 여러분의 지갑, 그리고 미래와 직결되는 그 핵심 변화만 쏙쏙 뽑아내는 거예요. 단순히 정보를 그냥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변화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는지 그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려는 거죠. 좋습니다. 자, 그럼 당장 우리 주머니 사정과 직결되는 이야기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까요? 역시 가장 뜨거운 감자는 1세대 실손보험이네요. 올해 평균 7.8%가 또 올랐어요. 와, 어떤 분은 갱신했더니 월 보험료가 18만 원 가까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18만 원이요? 네, 이건 거의 비명에 가까운 수준 아닌가요? 그렇죠.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딱 그 기로에 서 계실 거예요. 한쪽에서는 도수치료처럼 병원 갈 일이 많아서 이거 없으면 큰일 나 하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유지를 하고 계시고, 맞아요. 또 다른 한쪽에서는 아니 몇 년째 병원 한 번 안 갔는데 이 돈 내는 건 너무 아깝다 싶으신 거죠. 후자의 경우라면 정말 고민이 깊어지죠. 이럴 바에 지금 4세대로 갈아타고 아낀 보험료로 차라리 암진단비 같은 다른 보장을 더 튼튼하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바로 지금이 그 결정을 내려야 할 골든타임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어요. 골든타임이요? 네, 곧 5세대 실손보험이 나올 예정인데 지금보다 보장 구조가 훨씬 더 까다로워질 전망이거든요. 더 까다로워져요? 네, 특히 비급여 항목에 대한 자기부담금이 확 늘어나는 식으로. 사실상 보험료를 덜 내는 만큼 보장도 줄어드는 구조로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의 4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탈 수 있는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개인의 선택 문제를 넘어서 보험산업 전체의 패러다임이 받는 혜택만큼 돈을 더 내라라는 쪽으로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그런 신호탄처럼 들리네요. 정확히 보셨어요.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보험사들이 더 이상 손해를 감수하지 않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 표현인 셈이죠. 월 18만 원이라는 보험료가 정말 큰 부담인데요. 이렇게 대다수의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동안 혹시 부자들은 좀 다른 해법을 찾고 있는 건 아닐까요? 네. 마침 그 180억 은 상속자가 선택한 흥미로운 사례가 있더라고요. 네. 그 변액연금 사례 말씀이시죠? 아주 스마트한 전략이에요. 어떤 점에서요? 핵심은 미국 지수 같은 곳에 투자해서 공격적으로 수익을 내면서도요. 여기서 발생한 수익에 대한 세금을 당장 내지 않고 나중으로 미루는 이 과세이연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겁니다. 세금을 나중에 낸다는 게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드나요? 그럼요. 어마어마한 차이죠. 당장 내야 할 세금만큼의 돈을 다시 투자해서 눈덩이를 더 크게 굴릴 수 있으니까요. 복리 효과가 극대화되는 거죠. 아하. 괜히 세금을 다스리는 자가 진짜 부자라는 말이 나온 게 아닙니다. 듣고 보니 이게 꼭 부자들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 같은데요. 물론이죠.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ISA, 즉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 IRP, 개인형 퇴직연금 같은 상품들이 바로 우리 같은 일반인들을 위한 절세도구거든요. ISA, IRP. 용어가 조금 어려운데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ISA는 그냥 하나의 계좌의 예금, 펀드, 주식을 다 담을 수 있는 만능 금융 바구니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만능 바구니요? 네. 그리고 IRP는 말 그대로 나의 은퇴 자금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개인용 연금 저수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바구니와 저수지를 잘 활용하면 세금을 아끼면서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거죠. 만능 바구니와 개인 저수지라.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개인들은 각자 상황에 맞춰서 어려운 선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만든 보험사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해지네요. 도대체 왜 이렇게 변화를 서두르는 거죠? 한마디로 보험왕의 시대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삼성, 교보 같은 국내 최고 생명보험사 CEO들이 신년사에서 약속이나 한 듯이 무조건 많이 파는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했어요. 입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 상황도 좀 심각한가 보죠? 네, 데이터가 그걸 보여주죠. 작년 3분기 이익이 18%나 급감했고 올해 성장률은 고작 1%대로 전망되고 있어요. 1%대요? 네, 거의 성장이 멈춘 겁니다.
이런 시장에서 예전처럼 신규 계약만 외치다가는 다 같이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한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제 뭘로 생존 전략을 바꾼 건가요? 판매가 아니라면요? 바로 유지와 보상입니다. 신규 계약이 아니라 기존 고객의 유지율을 높이고 보상 서비스에 집중하는 거죠. 아, 기존 고객을 지키는 거군요. 맞습니다. 홍원학 삼성생명 사장은 사전 예방 중심의 소비자 보호를,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정당한 보험금 지급을 강조했어요. 새 고객을 데려오는 것보다 있는 고객을 만족시켜서 붙잡아두는 게 훨씬 더 중요해진 시대가 온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런 전략 변화가 결국 특허 보험 경쟁이라는 아주 치열한 싸움으로 이어진 거군요. 작년에 보험업계 특허권인 배타적 사용권 획득 건수가 51건으로 역대 최다였다면서요? 네, 배타적 사용권이라는 게 새로운 아이디어 상품을 개발한 회사가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팔 수 있게 해주는 권리잖아요. 그렇죠. 다른 회사들이 못 뺏기게 막아주는. 네, 일종의 방패인 셈이죠. DB손해보험이 12건, 하나생명이 7건으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혈압계를 주거나 날씨에 따라 보상해주는 등 아주 이색적인 상품들이 많아요. 근데 전문가님, 그게 꼭 나쁜 건가요? 어떻게든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거잖아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많아지는 거니까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좋은 질문입니다. 경쟁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금융당국도 경쟁을 유도하려고 독점 판매 기간을 최대 18개월까지 늘려주고 있고요. 하지만 문제는 그 속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겁니다. 속을요? 네. 전문가들은 이 중 상당수가 진짜 보장을 강화하기보다는 마케팅을 위한 반짝 상품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해요. 아하, 겉보기엔 화려한데 실속은 없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름이나 광고에 혹하지 말고 이게 정말 나에게 필요한 혜택인지 어떤 조건에서 보험금이 나오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 지혜가 지금 소비자에게 가장 필요한 시점이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반짝 상품을 넘어서 제가 자료를 읽다가 제 눈을 의심한 상품이 하나 있었습니다. 중간에 죽거나 해지하면 돈을 한 푼도 못 돌려준다? 이게 합법적인 금융상품이 맞나요? 톤틴연금이라는 건데 도대체 어떤 구조길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하하, 정말 파격적이죠. 그래서 보험판 서바이벌 게임이라고 불립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 사람이 돈을 모아서 오랫동안 묻어두는 거예요. 네. 그리고 중간에 포기하거나 사망하는 사람의 몫은 그대로 쌓아뒀다가 끝까지 살아남은 최후의 승자들이 그 돈을 전부 나눠 갖는 구조입니다. 와, 정말 사행성 논란이 일만 하네요. 거의 도박에 가까운 느낌인데요. 그렇죠. 이처럼 파격적인 아이디어로 시장을 흔들려 놓을 시도가 있는 반면 정반대의 길을 가는 곳도 있습니다. 정반대의 길이요? 바로 삼성이에요. 삼성생명은 AI를 활용해서 보험은 원래 어려워 라는 고정관념 자체를 깨려고 하고 있어요. 복잡한 보험 용어를 고객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꿔주는 쉬운 보험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있죠. 삼성화재는 2년 연속 특허 1위를 차지하면서 기술력과 고객 편의성을 내세우고 있고요. 굉장히 흥미로운 대비네요. 한쪽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서바이벌 게임을 제안하고 다른 한쪽은 신뢰와 기술로 안정적인 길을 가겠다. 청취자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마음이 가시나요? 이게 바로 앞으로 보험사들이 나아갈 두 갈래 길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결국 소비자의 선택이 시장의 방향을 결정하게 될 거예요. 기술 혁신 이야기를 하니까 또 아주 재미있는 사례가 떠오르네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내비게이션 앱 티맵 이야기입니다. 운전 점수 높으면 보험료 깎아주는 안전운전 특약, UBI라고 하죠. 가입자가 벌써 500만 명을 넘었대요. 이제는 자동차 보험 들 때 거의 필수가 됐죠. 점수 확인 안 하면 손해보는 느낌이 들 정도니까요. 맞아요. 그런데 티맵의 야망이 여기서 끝이 아니더라고요. 올해 안에 차 안에서 음성만으로 모든 걸 제어하는 인카 AI 에이전트를 탑재하고요. 차 안에서요? 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운전자의 주행 데이터를 분석해서 자동차 보험뿐만 아니라 안보험, 치아보험까지 추천하는 라이프 플랫폼으로 진화하겠다고 선언했어요. 이게 진짜 중요한 지점인 게 드디어 모빌리티 데이터랑 보험이 완전히 하나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아, 완전히 하나가 된다. 네. 당신이 운전을 얼마나 험하게 하는지, 주로 어디를 다니는지, 생활 반경이 어떤지 같은 데이터가 당신에게 가장 잘 맞는 건강보험 상품을 추천하는 근거가 되는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와, 생각할수록 놀라운데요. 이건 단순히 개인화된 서비스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보험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이 바뀌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보험의 미래는 리스크 관리에서 데이터 거래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데이터 거래요? 예전엔 우리가 보험사에 돈을 내고 위험을 떠넘겼다면 이제는 우리가 데이터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할인을 받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단순한 고객이 아니라 보험사의 가장 중요한 원자재, 즉 데이터 공급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뜻이군요. 편리함의 대가로 제 삶의 기록을 넘겨주는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그 편리함과 프라이버시 사이에서 우리는 계속 질문을 던져야 할 겁니다. 이렇게 제 차 안에 데이터까지 상품이 되는 걸 보니 우리 금융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보이지 않는 힘이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시야를 확 넓혀서 스위스 다보스 포럼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트럼프 대통령도 참석한다고 해서 화제인데 이게 왜 우리 보험과 관련이 있는 거죠? 언뜻 보면 멀게 느껴지지만 사실 우리 연금 계좌와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올해 다보스 포럼의 핵심 의제가 AI 기술, 고령화, 국가 부채 문제거든요. 아, 그 세 가지요? 네, 이 세 가지가 모두 보험사의 자산 운용과 미래 상품 개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에요. 하나생명 김동완 사장 같은 국내 보험업계 리더들이 총출동하는 이유기도 하고요. 그 연결고리를 조금 더 생생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쉽게 말해 다보스에서 앞으로 글로벌 금리를 계속 올릴 것 같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면 그게 지구 반대편에 있는 당신의 연금 계좌에 들어있는 채권 가격을 떨어뜨려서 다음 달 수익률을 마이너스로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와, 더 이상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닌 거죠. 그렇게 들으니 정말 내 돈과 직결된 문제네요. 다보스 포럼 뉴스를 그냥 흘려들을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이처럼 모든 것이 연결된 세상에서 우리 금융생활에 곧 들어올 새로운 기술들도 주목해야 합니다. 은행이 직접 코인을 발행하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허용이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 들어보셨나요? 네, 코인이라면 변동성이 커서 불안했는데 은행이 직접 원화의 가치를 고정시킨 코인을 만든다니 좀 다른 이야기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가치가 안정적인 코인이 제도권 금융과 결합하면서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도가 한 단계 올라가는 계기가 될 수 있죠. 여기에 미술품이나 음악 저작권에 햄버거 값으로 투자하는 조각 투자 시장도 본격적으로 열릴 예정이고요. 그렇군요. 그럼 이 모든 변화를 종합하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누구나 더 안전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소액 투자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전통적인 예적금이나 보험 상품 외에 당신의 자산을 불릴 수 있는 새로운 선택지가 훨씬 더 많아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낡은 실손보험은 우리에게 유지냐 전환이냐는 어려운 선택을 강요하고 있고 보험사들은 이제 더 이상 판매왕이 아니라 고객 만족으로 생존 전략을 바꾸고 있습니다. 동시에 기술은 보험을 우리 차 안까지 끌어들이고 있고 다보스에서 논의되는 거시경제는 우리 연금 수익률을 쥐락펴락하고 있죠. 그리고 코인이나 조각 투자 같은 새로운 금융 도구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요. 정말 정신없는 변화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기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질문을 던져주신다면요? 네,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변화를 생각하면서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AI가 당신의 운전 습관을 분석해 보험을 추천하고 보험사가 신규 고객 유치보다 기존 고객 유지에 사활을 거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당신은 더 많은 혜택을 누리는 똑똑한 소비자가 되고 있나요? 아니면 당신의 개인 데이터 자체가 보험사가 거래하는 가장 가치 있는 상품이 되어가고 있는 걸까요? 내가 소비자인가? 아니면 상품인가? 깊은 여운을 남기는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가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현명한 길을 찾는 데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